만약 삼성자동차가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테슬라의 자리는 삼성 전기차였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3월 대한민국 도로 위를 처음 달린 삼성 SM5. 놀라운 정숙성, 부드러운 승차감, 국산차 맞나 싶을 정도로 감탄을 자아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삼성 자동차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프랑스 르노에 인수되면서 삼성이라는 이름만 빌려주는 서글픈 브랜드로 남았죠. 사실 삼성의 자동차 잔혹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질문을 던집니다. 1990년대 삼성이 시도했던 모델은 완성차 제조라는 전통적인 굴뚝산업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인력을 투입해 기계장치를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당시 삼성은 후발주자로서의 높은 진입장벽과 IMF라는 거시 경제적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지금 삼성이 선택한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핵심 운영체제와 솔루션을 공급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고정비가 드는 제조 리스크는 피하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핵심 기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제조업의 한계였다면 지금의 도전은 테크 리더로서의 확장인 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삼성이 다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의 두뇌를 만듭니다. 벤츠도 BMW도 현대차도 삼성한테 손 벌려야 하는 구조를 짜고 있는 거죠. 27년 전에는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삼성 없이는 차를 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삼성이 뭘 샀길래 이런 판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과 바퀴가 핵심이던 기계에서 카메라와 반도체가 핵심인 전자기기로 탈바꿈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전환의 한복판에서 이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삼성이 가장 좋은 자리를 꿰찬 겁니다. 삼성이 인수한 회사 이름은 ZF입니다. 정식 명칭은 ZF 프리드리히 흡사펜. 1915년에 설립됐으니 올해로 110년 된 회사죠.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 중 4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변속기, 브레이크, 셰시, 심지어 전기차 모터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 회사거든요. 혹시 현대차 타보셨습니까? 변속기가 ZF 제품입니다. 벤츠도 ZF, BMW도 ZF, 포르쉐도 ZF 부품을 씁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ZF 부품으로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핵심 사업부를 팔아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100년 자동차 강국 독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3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37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87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공장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직원 2만 명이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폭스바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가 2025년까지 직원 1만 5천 명을 자르겠다고 했고 BMW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숫자라 보면 명확합니다. 2025년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 벌면 2원 남는다는 뜻이죠. 치킨집보다 못 버는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거랑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ZF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매출이 61조 원인데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조 원입니다. 매출의 25%가 빚이고 이자만 매년 2조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죠. ZF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래를 선점하겠다고 무리하게 돈을 쓴 겁니다. 2015년에 미국 TRW를 14조 원에 인수했고 2020년에는 와브코를 9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두 건 합쳐서 2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거죠. 당시에는 카메라와 레이더 기술만 확보하면 자율주행 시대를 독점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회사 숨통을 조이는 독이 됐습니다. 빚을 내서 덩치를 키웠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닥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율주행 시대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전기차 시장마저 일시적인 정체기에 빠졌습니다. 돈 벌 구멍이 막혀버린 거죠.
매년 2조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ZF 경영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통째로 망하는데 빚을 갚으려면 뭔가를 팔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게 에이다스 사업부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드는 부서죠. 차선 유지, 자동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같은 기능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부가 ZF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부서였다는 겁니다.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영업이익률 15%짜리 알짜 사업부를 내다 판 거죠.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먹은 겁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ZF가 에이다스 사업부를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우량 기업의 고육지책입니다. ZF는 지난 10년간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가치에 올인하며 약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M&A를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결실을 보기도 전에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닥쳤다는 점입니다. 매년 2조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마비시켰고 결국 미래 성장의 핵심 엔진을 떼어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글로벌 표준 기술을 보유한 알짜 사업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자본의 힘을 이용해 기술 진입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는 전형적인 승자의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100년 전통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자동차에는 반도체 칩이 300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 모델 3에는 3,000개가 들어갑니다. 벤츠 S클래스는 5,000개가 넘고요. 15년 만에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스마트폰에 칩이 5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동차가 스마트폰보다 칩을 60배나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전 자동차는 ECU라는 작은 컴퓨터가 100개씩 따로따로 들어갔습니다. 엔진 제어하는 컴퓨터 따로, 브레이크 제어하는 컴퓨터 따로, 에어컨 제어하는 컴퓨터 따로 있었던 거죠. 마치 집에 전등 스위치가 방마다 100개씩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 홈 앱 하나면 전등, 에어컨, 보일러 전부 제어하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아졌습니다. 중앙 컴퓨터 하나가 차 전체를 통합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하듯이 차도 업데이트 되는 거죠. 정비소 안 가도 됩니다. 집 주차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30분 뒤에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가속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엔진 성능 높이려면 피스톤 바꾸고 터보 달고 최소 500만 원은 들었거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코드 몇 줄 바꾸면 끝입니다. 문제는 독일 회사들이 이걸 못 만든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기계만 깎았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전부 기계공학 전공이고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밀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소프트웨어는 문외한인 거죠.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강자가 약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왜 이 사업부를 샀을까요? 2조 6천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삼성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2017년 삼성은 하만이라는 회사를 9조 원에 샀습니다. 당시에도 난리였습니다. 차량용 오디오 회사에 9조 원이나 주고 샀다고 돈 많다고 헛돈 쓴다는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8년이 지난 2025년 하만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조 3천억 원입니다. 인수 당시 7조 원에서 2배로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 유지하고 있고요. 9조 원 투자해서 연 1조 4천억 원 버는 회사로 만든 겁니다. 하만이 뭐 하는 회사냐고요?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이랑 중앙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차량 설정 전부 여기서 제어하죠. 벤츠 타면 중앙에 커다란 화면 있잖아요. 그게 하만 제품입니다. BMW도 하만, 제네시스도 하만, 기아 K9도 하만입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하만 시스템을 씁니다. JBL, 하만 카돈, 마크 레빈슨 같은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도 전부 하만 소속이고요. 그런데 하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차 안의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지 운전 자체는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핸들,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ZF ADAS 사업부가 바로 이 빈칸을 채워줍니다. 카메라가 앞을 보고 레이더가 옆을 감지하고 센서가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그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가 처리해서 핸들과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거죠. 차가 스스로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가 됩니다. 안쪽은 하만이 담당하고 바깥쪽은 ZF가 담당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운영체제를 삼성이 갖게 된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칩도 애플이 설계하고 iOS도 애플이 만들고 카메라도 애플이 고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폰이 비싸도 잘 팔립니다. 최적화가 완벽하니까요. 삼성이 지금 똑같은 걸 자동차로 하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에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까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삼성 엑시노스 칩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고 삼성 OLED 디스플레이가 화면을 보여주고 삼성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완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2조 6천억 원 주고 산 건 카메라 공장이 아닙니다. 진짜 노린 건 데이터입니다. ZF 카메라가 장착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5천만 대입니다. 이 차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주행 데이터가 삼성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과서가 아니라 실전 경험입니다.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배운 운전과 눈보라치는 실제 고속도로에서 배우는 운전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삼성은 이번 인수로 캘리포니아 맑은 날부터 런던 비 오는 골목길까지 전 세계 모든 도로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손에 넣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분야 최강자는 테슬라였습니다. 전 세계 300만 대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왔거든요. 테슬라 AI가 어제 발생한 사고를 학습해서 오늘 더 안전해지는 동안 다른 회사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테슬라보다 15배 이상 많은 5천만 대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의 가치만 따져도 최소 3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결국 삼성은 30조 원짜리 보물을 2조 6천억 원에 산 셈이죠. 시장 규모도 같이 보겠습니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이 2025년 62조 원입니다. 5년 뒤인 2030년에는 97조 원, 10년 뒤 2035년에는 189조 원이 됩니다. 매년 12%씩 커지는 시장인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2030년에 전 세계에서 차가 1억 대 팔립니다. 그중 80%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인데 여기엔 전부 ADAS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졌거든요. 유럽은 2025년부터, 미국은 2027년부터, 한국은 2027년부터 ADAS 없으면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이 시장에서 20%만 잡는다고 칩시다. 1,600만 대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거죠. 차 한 대당 300만 원씩 받으면 하드웨어 매출만 연 48조 원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붙습니다. 차 한 대에서 월 1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만 원이고 1,600만 대면 연 19조 원입니다. 하드웨어 48조, 소프트웨어 19조, 합쳐서 연 67조 원입니다. 2조 6천억 원 투자해서 연 67조 원 시장을 잡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5배입니다. 게다가 한 번 팔고 끝이 아닙니다. 차 주인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10년 동안 매달 구독료를 받는 거죠. 10년이면 소프트웨어 매출만 190조 원입니다. 하드웨어는 덤이고 진짜 돈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변화는 삼성의 수익 구조가 일회성 판매에서 지속적인 구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자동차 산업은 차를 한 대 팔면 수익이 끝나는 구조였지만 삼성이 그리는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는 다릅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천만 대의 차량에 삼성의 ADAS 시스템이 탑재되면 삼성은 매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자율주행 데이터 이용료를 받는 플랫폼 운영자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달 스마트폰 앱 결제를 하거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조사가 경기에 따라 실적이 널뛰는 것과 달리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은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삼성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부품 몇 개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디지털 통행세를 거두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의 2조 6천억 베팅에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완성차 회사들의 반격이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자회사한테 우리 차의 영혼을 넘길 수 없다며 독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2025년부터 자체 ADAS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2028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삼성 시스템 안 쌀 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큰 고객 2개를 잃는 거죠. 중국의 추격이 두 번째입니다. 화웨이가 지금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국 완성차들한테 공급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삼성보다 30% 쌉니다. 품질도 비슷하고요. BYD, 니오, 샤오펑 전부 화웨이 시스템을 씁니다. 문제는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과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10%를 넘었고 5년 뒤엔 30%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세 번째입니다. 5년 뒤에 ADAS가 구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가 상용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레벨 5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습니다. 완전히 AI가 운전하는 거죠. 만약 테슬라가 레벨 5를 먼저 상용화하면 게임 룰이 또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삼성의 승리를 점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보적인 산업 생태계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자동차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전부 갖춘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유일합니다. 자동차의 두뇌인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잡고 있고 심장인 배터리는 LG와 삼성이 잡고 있고 몸체인 완성차는 현대차가 잡고 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가 한 팀에 모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국대를 보면 한국의 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은 소프트웨어와 배터리가 약하고 미국은 제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져 있고 일본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줄 파트너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반면 한국은 국경을 넘지 않고도 국내 기업들끼리 협력만으로 가장 완벽한 미래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삼성의 첨단 부품과 현대차의 제조 능력이 결합하고 여기에 LG 배터리까지 더해지면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단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대 생태계의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은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과거 삼성과 현대차가 수직적 경쟁 관계였다면 이제는 전동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제조라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을 유연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 얼라이언스는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획부터 제조, 소프트웨어 구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한 국가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삼성이 인수한 ZF의 기술력은 이 드림팀의 마지막 퍼즐과 같습니다. 이 퍼즐이 맞춰짐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미래차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5년 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2030년 1월, 차를 사러 전시장에 갑니다. 판매원이 2대를 보여줍니다. 둘 다 전기차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외관도 비슷하고 실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판매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자율주행 레벨 2고 저 차는 레벨 3입니다. 레벨 2는 고속도로에서만 손 떼고 운전 가능하고 시내에선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레벨 3는 시내에서도 손 떼고 운전 가능합니다. 출퇴근할 때 스마트폰 보면서 가도 되는 거죠. 27년 전 삼성자동차 SM5는 IMF라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차를 만들었고 차를 만드는 회사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의 두뇌를 만듭니다. 벤츠가 차를 팔아도, BMW가 차를 팔아도, 현대차가 차를 팔아도 그 안에는 삼성 부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이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기계의 시대가 저물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변화의 가장 높은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27년 전에는 파도에 휩쓸렸지만 이번에는 파도를 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매일 쉽고 재미있는 경제학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